생각을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돼요. 아무거 안 하셔도 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함수 작성하는 거 어떻게 했죠? 처음에 뭐 써야 됐어요? 그 알파벳 3개? def죠. 맞아요. definition 뭐 혹은 defining function이라고 해서 이거를 쓰면은 파이썬이 이제 함수구나 하고 이제 아는 거예요. 네. 함수 잠깐 복습할 거라 함수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자기 공부 잠깐만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함수명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함수명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다만 예하고 같은 거는 조금 안 될 겁니다. 지양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프린트 같은 거는 이미 내장된 문법이라 파이썬이 이런 거를 함수명으로 하겠다고 우리가 말하면 파이썬은 이거 나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쓰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명을 쓸 때 살짝 우리가 예하고 아닌 것으로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한번 한 다음에 여기에 실행 코드들이 쭉 들어가죠. 이걸 작성을 할 때 항상 그 들여쓰기가 쭉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함수 안으로 이렇게 다 모여집니다.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함수에 종속된 거가 아니라고 보고 다른 걸로 보죠. 요런 프린트하고 요런 거는 이 친구는 함수 안에 있어요. 그죠? 얘는 함수 밖에 있어요. 그 말은 함수와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요런 형태 꼭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함수에서는 함수 호출하는 거를 배웠었어요, 저희가. 함수 호출은 어떻게 하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함수명에다가 그죠? 이렇게 하면 함수 호출이었죠? 그래서 그게 A고 요거 실행하면은 네. 여기 이제 함수 실행이라고 나옵니다. 함수 실행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한 칸이 지금 띄어쓰기가 됐네요. 요거 뭐죠? 요거 얘예요, 얘. 프린트에는 뉴라인이라고 하는 요거가 뒤에 숨어져 있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요걸 썼을 때 이 친구가 나와줍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함수 되신 분들은 그 수업 페이지에 포문 문제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풀어보셔도 되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는 우리 처음에 먼저 매개 변수를 했을 겁니다. 매개 변수랑 인자는 같이 해야 되네. 자, 매개 변수랑 인자가 있었어요. 요것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매개 변수였어요. 매개 변수는 데이터 투입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인자가 데이터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뭐 약간 동전 투입구랑 인자는 동전인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 거죠. 이런 투입구예요, 투입구. 여기서 이렇게 간단한 플러스를 해보고 매개 변수는 어디에 썼죠? 매개 변수랑 인자 쓰는 거 위치가 조금씩 달랐어요. 매개 변수는 어디다 썼어요? 매개 변수는 함수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써주는 거. x랑 y가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함수 호출할 때
이와 같이 호출을 했죠? 이때 쓰는 게 뭐죠? 인자예요, 인자. 데이터. 영어로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파라메터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이거 줄여가지고 악스라고 하기도 해요. 아그라고 하나? 그러면은 지금 같이 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동전 같다 그랬죠? 인자가. 그러니까 3이라고 6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호출할 때 함수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 3이 이렇게 가서 x로 들어가요. 6은 y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실행되는 코드에서 x는 3이 되죠? y는 6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9가 나오겠죠? 9.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수 풀었던 문제 중에 요거 정도 하나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일단 요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뭐가 되고 있는지 먼저 읽어봅시다. 프린트가 적혀 있고 그럼 출력을 한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로 쭉 읽어져 있고 우리 포맷 배웠어요. 포맷은 배웠고 요 중괄호 안으로 이제 포맷 괄호로 묶은 요 값 요만큼이 지금 일로 들어간다 이 소리죠. 요런 이제 전체적인 틀로서 계속 코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포맷 안에 있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함수 호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함수는 만드는 법, 작성법, 작성이 있고 호출이 있는데 지금 이 코드가 하고 있는 일은 함수 호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실행 딱 누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에러 코드를 잘 읽어보자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기 요거 함수 쓸 때 쓰는 define 여기 있네요. 네. 정의되지 않았대요. 함수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함수를 호출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해줘야 돼요? 문제의 의도는 함수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함수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함수를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함수명 뭐 써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함수 호출하는 것은 함수명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함수 이름, 함수를 만드는 것, 만들 때 쓴 함수명이랑 호출할 때 쓴 함수명이 동일해야 돼요. 지금은 약간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미 호출된 걸 보고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니까 어쨌든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요거 있죠. is 3 multiple이라고 하는 이 명이 동일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를 맞춰줘야 돼요. 두 개는 동일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그 함수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파이썬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괄호 써줘야 되죠. 네, 괄호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 함수고 3점 찍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리고 호출하는 거를 또 봅시다. 호출하는 거에서 그냥 호출만 하진 않고 있네요. 지금 여기
10과 이 12를 하는데 이 10과 12는 뭐라고 했어요? 10과 12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인자. 그죠 그죠. 인자. 인자가 이제 데이터였죠. 동전 투입을 하면 이렇게 투입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린 투입구를 만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오류가 납니다. 적당히 일단 아무거나 써보고 자 여기서 또 오류가 나는 것도 잘 읽어보자고요. 지금 함수는 만들어서 함수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함수라는 게 가지고 가는데 여기 아규먼트 있네요. 인자. 이 함수는 인자를 몇 개 가져간다고요? 0개 안 가져간다고요. 그런데 한 개가 주어졌대요. 그 소리예요. 딱 그 소리죠. 요 함수는 지금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자를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를 준 거예요. 네, 한 개를 줬죠. 그래서 오류가 난 건데 정확하게 그 오류 메시지가 그걸 의미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도 적어줘야 되죠. 여기다 뭘 적어줄 때는 사실 매개 변수 이름 아무거나 적으면 됩니다. 넘버 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넘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의 배수인지 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3의 배수 어떻게 구했죠? 3의 배수 구하는 거. 이제 요런 부분은 조금 공부해야 되실 부분이니까 여러분 빨리 그냥 갈게요. 요거 이렇게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넘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 넘을 3으로 나눠보고 그 나머지 값을 구했을 때 그게 0이면은 이거는 3의 배수일 겁니다. 그러면 요게 3의 배수일 때라고 하는 거 if로 좀 처리해주면 되고 if일 때 이제 그게 맞다라고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return for 아니야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잘 나왔죠. 10은 아니고 12는 맞고 뭐 이런 함수인데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생략할게요. 지금은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런 거예요. 함수가 매개변수 인자에 대한 그 개념을 이렇게 익히시고요. 문제를 보셨을 때 이게 호출을 먼저 했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유추하는 그런 힘을 좀 길러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좀 풀어보셔야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포문 했었는데 포문도 복습하죠. 자, 포문 쓰는 거, 포문에 변수 쓰고 in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범위를 좀 줬죠. 범위를 줄 때 range라는 함수를 썼고요. 여기다가 초기값 그리고 종료값 보폭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쌍점 찍고 여기 실행 코드였어요. 그래서 포문은 while이랑 정확하게 사실은 동작하는 원리는 같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그 어떤 특성에 따라서 포문은 어떤 구간을 계속 반복할 때 많이 썼죠. 근데 while은 어디까지를 나타낼 때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포문으로 우리 한번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쓰는 변수는 크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변수로 그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니까 미만이라 이렇게 써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i를 할 건데 요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잘 조금 외우시면 돼요. 초기값부터 종료값까지 이 변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그 변수는 그 실행 코드에서 쓸 수 있는 변수예요. 이렇게 포문 안에서 i는 계속 쓰입니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이제 1, 2, 3, 4, 5, 6, 7, 8, 10이 나오는데 그 초기값은 이상이었고요. 종료값은 미만이었어. 그래서 10까지 출력하려면 11까지 적어줬어야 됐고 요 미만에 따라서 우리가 l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여기다가 플러스 1 막 이런 것도 넣어서 종료값에다가 넣어줬던 이런 느낌?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조금 뭐랄까 놓치셨거나 궁금한 게 있을까요? 저도 일주일, 이게 주말반은 일주일에 한번 갔다 와야 돼가지고 바로바로 막 어제 한 것 같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홈업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요거 문제 3개 풀어보면서 우리가 포문을 익혀보는데 이때 그 각 달의 마지막을 리스트에 담고 했잖아요. 요거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30일, 28, 30일, 30. 근데 그거 좀 귀찮죠? 요거는 드릴게요. 이렇게. 수업 메모에 들어가시면은 요거 있으니까요. 수업 메모에서 복사해가지고 갖다가 쓰세요. 그거를 이제 이와 같이 출력해라 라고 했네요. 요거 포문 사용하는 거고요. 한번 사용해 보시죠.